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닝스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좋은 성장주 펀드, 추천할 만한 성장주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불한 값보다 이 가격이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 주식을 100달러 주고 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달러, 300달러로 상승을 할지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 성장주 투자냐, 가치주 투자냐, 여러분 미디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로스 스탁이라고 합니다. 그로스가 이제 성장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식당이 있는데 전국에 100군데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식당이 200개, 300개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여러분이 예상을 하면요. 이것이 바로 성장주가 되겠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성장주에는 기술주, IT 관련된 회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클라우드다, 퀀텀 컴퓨팅이다, 메타버스다, AI다 이런 식으로 기술 쪽에 산업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주가 성장주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S&P 안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크기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도 앞으로도 그 시장을 확장을 하고 유저 베이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으면 이것이 성장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도 성장주가 있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도 성장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밸류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실적이랑 자산에 비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낮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발견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식당을 예로 들면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꾸준히 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른 식당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생각보다 고객들을 조금 뺏겼고요. 별도 외부 뉴스 등에 의해서 손님이 조금 줄었지만 여러분이 지켜봤을 때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를 하는 식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버크셔, 존슨앤존슨, 엑손, 화이자 등이 있는데요. 역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관련된 주나 은행,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가치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가치주가 전혀 반대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공식과 기준을 쓰냐에 따라서요. 성장주가 가치주가 될 수가 있고 가치주 역시 성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이 주식은 어떤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명확한 구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방식의 차이이지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기술주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조금은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 사항을 놓고 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았나요? 아니면은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10K 그로스 차트, $10,000 성장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기간을 두어서 2001년 1월에 $10,000를 넣었을 때 10년 뒤에 이 돈이 어떻게 불어나 있을까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장주 주식이나 가치주 주식을 뽑는 것보다 이런 주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펀드를 뽑았고요. 대표적인 성장주 펀드인 뱅가드의 그로스 인덱스 펀드 VIGAX와 뱅가드의 밸류 인덱스 펀드 VVIX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2001년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피해를 좀 봤다가 2003년도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둘 다 닷컴 버블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지다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우에 가치주 경우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여서 2011년 말까지 그 순위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만달러 성장 그래프의 성격상 첫 해에 돈을 넣어놓고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중간에 돈을 어떻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요. 돈을 10년 동안 꾸준히 가지고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가치주의 수익률이 성장주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011년부터 2020년 말까지의 그래프는 어떻게 보일까요? 역시 같은 파란색의 뱅가드 성장주 펀드와 빨간색의 뱅가드 가치주 펀드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면서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데요. 2018년 지나가면서부터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특히 2020년에 금리를 대폭 낮추고 돈을 시장에 마구 풀게 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말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몸집을 많이 불리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10년만을 따진다면 성장주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돈이 4배 넘게 불어나게 되는 이러한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만 보시고 성장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 되겠고요. 이전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치주가 지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요. 뒤에 보여드릴 것이지만 2022년도에 성장주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때 벌어들인 수익률을 다 까먹게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기로 성장주가 빨리빨리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가치주 역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성장주 못지않게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닝스타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발표한 글이 되겠는데요. The Best Growth Fund, 최고의 성장주 펀드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닝스타가 추천하는 성장주 펀드와 ETF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서 그 전에 모아놨던 성장주의 수익률을 다 까먹고 큰 폭으로 폭락을 하였는데요. 2024년 초반기 수익만 보자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성장주가 드라이버 시, 즉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섹터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성장주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모닝스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수익률도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역시 동일한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와 뱅가드 밸류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자, 파란색 성장주 펀드 같은 경우에 2022년 1월 달에 $10,000를 넣어 두셨으면요. 그 금액이 쭉 하락을 하여서 $6,700로 남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성장주 펀드 같은 경우는요, 역시 하락이 있었지만 그 하락하는 폭이 적고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두어서 마이너스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의 원금을 그대로 유지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발휘하였습니다. 자, S&P 500 펀드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2022년에는 이렇게 원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어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YTD, 2024년 1월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중순까지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파란색이 뱅가드의 성장주 펀드 VIGAX가 되겠는데요. 현재 2월 중순까지 플러스 12.73%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치주 펀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4%로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펀드 같은 경우는요, 이 중간 정도인 플러스 6%의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하여서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복할 여력이 더 있지도 않겠느냐면서 성장주 펀드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에서는 주기적으로 펀드를 분석하여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를 다음 그림과 같이 소개를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링크와 펀드를 제가 유튜브 아래 설명칸에 놓을 테니까요. 실제로 이 펀드에 관해서 참고를 하실 분들은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닝스타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이러한 리서치 회사지만요. 무조건 이 회사 정보를 듣고 믿어야 된다. 이 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참고만 해주면 좋겠고요. 베스트 성장주 펀드라고 해서 성장주 펀드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펀드들은 다른 펀드와 비교해서 앞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01k, IRA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에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펀드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성장주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요즘은 ETF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뱅가드 그로스 ETF VUG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 401k나 403b 같은 경우에는요. ETF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이 뮤추얼 펀드에서만 골라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동일한 뮤추얼 펀드는 뱅가드 VIGAX가 되겠습니다. ETF로 가실 분은 VUG, 뮤추얼 펀드로 가실 분들은 VIGA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볼 것이 익스펜스 레이시오 되겠는데요. 0.04%로서 역시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특성상 굉장히 낮은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를 이 펀드에 투자를 하셨으면요. 1년에 $4가 이 뱅가드로 흘러가게 되고요. 거의 최저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위험성을 보시면 4단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 경우에 보통 3 정도로 잡습니다. 미국에서 큰 500개의 회사가 적절히 들어가 있는 S&P 500 경우에는 3 정도로 잡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회사들을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4등급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ETF 가격 자체는 2월 16일 기준으로 $240 정도로 나오는데요. 소수점 거래를 하는 데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브로커리지가 한 주를 몽땅 다 사야 된다면 적어도 $24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한 주를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YTD 2023년 현재 1월 달부터 1월 말일까지는 10.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림을 크게 봐서 2022년 2월 초부터 시작한 1년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8%를 보여주고 있고요. 3년 평균 수익률은 1년에 8.50%, 5년 평균은 10.3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2004년에 시작을 하여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연평균 9.64%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품질 좋은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VUG ETF에 어떠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떠한 주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섹터별로 본다면요. 아무래도 기술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45%를 가지고 있고요. 이외 컨슈머, 소비재 같은 경우에 23.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두 섹터만 포함함으로써 거의 70% 가까운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회사별로 보면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비자, 홈디포, 마스터카드 이런 회사들이 비중이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401k 그리고 403b에서 뱅가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덱스 펀드를 제공하면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쉽게도 뱅가드 펀드를 고를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하여서 액티브 펀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펀드 같은 경우에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있는 전통의 자산관리 회사가 되겠는데요. 401k 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 등을 통하여서 AM자로 시작되는 펀드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펀드가 대부분 아메리칸 펀드에 속하는데요. 이 아메리칸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 위주로 되어 있어서 펀드 보수 같은 경우에 인덱스 펀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펀드 같은 경우는 0.65%의 펀드 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뜻 보시면은 0.04에 비교해서 기존의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10배, 20배 높기 때문에 굉장히 펀드 보수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액티브 펀드 관련 치고는 0.65%는 그래도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 펀드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 1년에 $65가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5 조금 넘게 펀드 보수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최근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하여서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8.29, 3년 수익률은 연평균 3.29, 5년 수익률은 4.85로 바로 전에 보았던 뱅가드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는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10년 이상으로 가면은 역시 연평균 10.25%가 나와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셉션이라고 나오는데요. 펀드가 론칭한 날짜가 1967년이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다고 무조건 제외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잘 운영된 액티브 펀드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MCAP 같은 경우는 8명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수치가 이 펀드를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온 거냐는 것인데요. 11년 동안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전체 경험이 되겠습니다. 30년 넘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펀드에 들어간 섹터가 되겠는데요. 뱅가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IT 경우가 40% 넘게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AMCA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IT 쪽에 24%, 그리고 헬스케어에 21%, 그리고 소비재 쪽에 16.9%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4.8%, 유나이티드 헬스 2.9%, 넷플릭스 2.8, 브로드컴 2.7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섹터에 조금 더 골고루 분포를 해놓은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401K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뱅가드 인덱스 펀드 VIGAX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이 펀드에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6,000달러 정도가 있고요. 올해 수익률 자체는 역시 동일하게 플러스 10%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서요. 올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펀드에 투자를 하여서 오래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나 토탈 스탁 인덱스 등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이 안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이 편하시고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꾸준히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이러한 성장주 펀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내 투자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인덱스에 포함하셔서 성장주를 조금 더 포함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주에 다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테크놀로지, IT 쪽으로만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섹터들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안전하게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그로스 인덱스 펀드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S&P 500 인덱스에 추가를 하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고를 때는요. 펀드 보수가 낮고 꾸준히 운영된 인덱스 펀드를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러한 큰 자산관리 회사에서 내놓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보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고 고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덱스 펀드 옵션이 없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액티브 펀드 위주로 고르실 분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수익률이 잘 나온 이러한 펀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장주 펀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